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자녀, 배우자, 본인 등 가족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목돈을 마련해 놓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정부의 이 제도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6년부터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정부 제도를 통해 14,509명에게 845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 2022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 달 8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자금 공급 규모도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에서 생계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분들은 오늘 내용은 꼭 미리 확인하셔서 더 낮아진 금리로 해당 제도를 필요에 따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안내드릴 제도는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히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8월부터 금리를 더 낮춰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계층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제도는 소득이 높지 않은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분들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융자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인지, 금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금 규모는 얼마로 확대되는지 등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과 8월부터 어떻게 지원을 확대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나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용 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건설기계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를 충족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신청일 속한 달 직전 달에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하고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 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1인 자영업자분들도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융자 종류별로 한도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융자 종류가 있는지 한도액은 얼마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으로 50만 원 이상 융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융자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혼례비입니다.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 가능하고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 요양비입니다. 부모 요양비 한도는 1,000만 원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입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입니다. 단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네 번째는 장례비인데요.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이고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자녀 학자금입니다. 자녀 학자금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으로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 양육비인데요.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한 명당 연 500만 원 융자 가능합니다. 다음은 임금 감소 생계비입니다. 융자 한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입니다. 융자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된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조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6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 융자 대상 월과 중복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소액생계비입니다. 소액생계비 한도는 200만 원이며 융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해서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한 융자 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총 8가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및 한도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융자 조건입니다. 8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자금 공급 규모도 확대합니다. 기존 금리는 1.5%에서 1%로 인하합니다. 자금 공급 규모도 1,991억 원에서 2,24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상환 방식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는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상환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소액생계비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년 상환입니다.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조기 상환 가능하고 조기 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신용보증료 연 0.9에서 1% 신청인 별도 부담입니다. 2022년 접수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근로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하시거나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4번으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8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작은 규모를 확대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추후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